자, 합시다. 시작할 건데 일단 빨리 보자.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쌤이 너희들한테 첫 번째로 받아서 그냥 열심히 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국어 시간에 자고 영어 시간에 자고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습관이 된다고 내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자면 나중에 내가 진지하게 나의 성적이 궁금해서 이제 치고 싶을 때도 잘 안 되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쳤으면 좋겠고, 수학은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60점이 그냥 그래도 착실하게 공부해 왔다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2점, 3점은 사실 공부를 성실하게 하면 맞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물론 예배가 가끔 있어. 12번이 이상한 거 있고 막 그럴 때 있거든 가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맞으면 48점이야. 2점, 3점 다 맞으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4점짜리를 내가 의미 있는 걸 한두 개를 풀어서 맞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아. 오케이. 그리고 거기서 찍어서 한두 개 더 맞으면 이제 60점대는 사실 충분히 가능한 점수가 되어버리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기준이고, 70점대를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잘하는 거야 사실. 좀 잘하는 거고, 사실 길게 봐서는 수능도 잘 칠 가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열심히만 하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응? 지금 2, 3점 다 합치게 1번부터 12번 하고 그 뒤에 서술형 단답형 합쳐서 이렇게 딱 정확히 그게 4점짜리가 열세 문제야. 4 곱하기 13 해볼래? 이렇게 늦게 빨리 해. 52 52잖아, 맞지? 그럼 100점에서 52점 빼면 몇 점이야? 48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여튼 그래서 이제 뭐 점수를 가지고, 그리고 쌤은 일단 항상 너희들도 알겠지만 쌤이 F인 척하는 T잖아. 하하하. 티 같은데요? 장장. 근데 쌤이 약간 F가 없어? 없어? 완전 티. 완전 티. 로봇. 아하!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 자, 어쨌든 해서 왜 임마? 그래서 쌤이 이제 객관적인 마음도 있어서, 아니 객관적인 마음이 그럼 더 크겠지, 맞지? 그래서 점수에 그게 뭐 그러지 않아. 사실 쌤이 좀 이제 힘들 때는 그런 거지. 너희들이 뭔가 한마디를 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지? 눈에 풀가도 뻥 들어가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좀 힘들긴 하고, 어쨌든 그래서 특별히 너희 점수가 나쁘다고 막 그걸 가지고 똑같은 뭐 이런 거 안 해. 그렇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다. 물론 이제 사실 순간적으로 이건 좀 심한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너희들이 점수에 대해서 쌤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오픈하는 게 싫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자제하려고 또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않고 하고,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그게 우리가 기록을 해놓잖아, 쌓아놓잖아. 그럼 보면 얘 성적 추이가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너희들한테 말을 할 때도 뭐 이제 민지한테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국어 영어 잘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 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지. 예전에 그 학원에 다니는 친구 중에 고대 의대 간 친구가 있거든. 우와. 너희 학교 선배야. 진짜요? 너희 학교 선배인데 우와. 그때 압도적 전교 1등. 그냥 우와. 처음부터까지 한 번 빼고 다 1등인가? 이과. 이과 내신 1.03이었어. 와. 2등급제. 어떻게 하면 하나 소리대를 못 봐. 하나 2등급. 아니 그 이등급이 뭐예요? 몰라, 기억 안 나. 그것까지는 쓰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고1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원 다녔거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공부를 엄청 잘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다 엄청 유명했단 말이야. 그리고 약간 그 압도적 1등이라는 그 아우라가 있잖아. 그래서 엄청 유명했는데, 걔 친구가 학원에 있었어. 근데 걔도 창문여고거든. 근데 걔가 151이야. 국어 1, 수학 5, 영어 1. 완전 물건. 그래서 이제 너무 공감이다. 그래서 맨날 공부 못한다고, 너 왜 이렇게 못하냐고 구박을 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다른 건 많이 잘하니까 수학만 못한 거였어. 그래서 그 친구의 결과는 뭐였냐면, 이제 한 번에는 못 갔고 재수해서 경희대 갔어. 우와. 그래서 하여튼 뭐 수학학원은 수학 잘하는 거 못하는 걸 가지고 일단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해줘. 2학년 중에도 한 명 있어. 지금 2학년 중에 동성고였는데 걔도 141인가 뭐 그런 거 같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 이제 네.
포기하는 거 열심히 해 알았지? 그 알겠습니다. 친구도 한 번에 바로 가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교육이 많이 좋거든 사실은. 있어 제로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이야기 좀 해줬습니다. 자, 그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서는 국어랑 영어는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모의고사 공부도. 특히 방학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그 문제집 뭐 매산비 이런 것들 있잖아, 맞지? 그런 것들 이제 하루에 한 개씩 푸는 거, 혹은 뭐 일주일에 몇 회씩 푸는 거 있잖아. 꾸준히 하면 티 안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연 단위로 걸려. 한 달에서 실력 안 늘어. 그냥 끝까지 그걸 꾸준히 이어가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고3 가서 오르기 시작하더라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공부했는데 뭐 계속 60점이에요. 저는 한국인이 아닐까 봐요. 근데 영어도 못해서 미국인 아닌 거예요. 뭐 이런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 아니야. 하면 쌓여. 근데 언어는 진짜 티가 안 나. 해도요. 내신 시험하고는 다르고 내신 국어는 사실 암기 과목이 조금 더 가깝긴 하거든. 그래서 결이 좀 달라서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너희들이 결국은 너희 학년은 어쨌든 내신이 몇 등급제야? 5등급제잖아, 맞지? 그럼 내신 변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뭔가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럼 그걸 안정적으로 커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이 수능이잖아, 맞지?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게 뭘 것 같아? 면접.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그리고 정성평가. 내신에 대해서. 정성평가는 예전에는 비교과가 거의 안 들어갔거든. 근데 너희 때부터는 비교과 조금 강해질 거라는 얘기 듣긴 했지. 비교과의 1번이 뭐야? 교화야. 아, 비교과 네. 1번이 뭐야? 비교과에서 가장 근본이 뭐야?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출결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현이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생겨줬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안 좋아. 인정이 안 나온대요? 아니 그것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 어. 조금 남는. 남는데. 저 대학교 괜찮다 했어. 근데 대학교에서 요청 안 돼. 진짜로. 그것도 기록은 남거든. 이해했지? 기록은 남아.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입시에 빠른 학교들 있지. 빠른 학교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 이거는 알아도 알았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해야 돼.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괜찮은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용하듯이 사용하는 거를 학교에서 안 좋아해. 대학교에서. 한번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말한 건 뭐야? 지금까지는 몰랐잖아, 맞지? 근데 알았으면 어떻게 하게? 안 하는 게 사실 지혜로운 행동이겠지, 맞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봐.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야. 근데 얘가 계속 그런 걸 이용을 해. 근데 그럼 그 학생이 앞으로 나가서 사실 대학교는 왜 학생을 좋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가? 대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돈. 처음에 설립한 사람은 교육이 목적일 수 있지, 맞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돈이야. 그러면 대학교가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학생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 맞지? 근데 학생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뭘 잘해야 돼? 대학교 광고할 때 뭘 제일 많이 광고해? 좋은 학교는 이미지를 광고해. 그것만도 충분해. 좀 애매한 학교들 있잖아. 전부 다 뭘로 강조하지? 취업률.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 취업 잘 될 것 같아? 똑똑한 사람. 똑똑하면 취업 잘 될 것 같아?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다 잘해야 돼. 똑똑하고 할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고 그렇잖아, 맞지? 근데 그런 것들은 삶의 자세 같은 거거든. 똑똑한 것 빼고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학교에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뭐지? 그 유림가 이야기해줬는데 자기 학교에서는 그거 이야기해줬대. 그래서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학교에 요청이 들어온대. 애초에 그 관련해서 명단을 그거에 대한 기록을 넘겨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요청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최소한.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 앞에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줬거든. 선생님 조카도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아주 재밌다 놀러 갈 때 야
그냥 공정 체험 프로 가자.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래. 지금 너희들은 확실히 아니야. 좀 신경을 써. 그리고 너희의 지금 마음이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사실 알지 못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할 행동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네. 자, 봅시다. 우리 오늘 이제 뭘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그 37페이지를 좀 했었거든. 37페이지 보면 아니 시너지 기준으로는 112페이지입니다. 시너지 기준으로 112페이지고 강의 노트 기준으로 이제 37페이지부터 쭉 해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칭 이동을 이용한 최단거리, 대칭 이동을 이용한 최단거리를 했었단 말이야. 자, 이걸 했었는데 아마 기본적인 것들은 지난 시간에 다 했고 쌤이 이제 조금 특수한 것들을 이제 하려고 아마 남겨놨던 것 같아. 잠깐만. 지난 시간에 설명을 거의 다 해서 우리 636번 하라고. 636번. 아, 이거 원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y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어떤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a, p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실 때 나오게 되면 이제 p가 이 직선 y축 위로 움직이는 동점으로 주어지는 거잖아. 동점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a와 b가 어느 쪽? a와 b가 같은 쪽에 있게 되면 같은 쪽에 있게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뭐 해서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를 구하면 그게 최단 거리가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리고 만약 저기 A나 B 중에 하나가 원 위의 점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원 위의 점이면 항상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는 방식으로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어. 소율이 혹시 기억이 나? 네. 잘 안 나? 잘 나? 가물가물.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 원이 이렇게 원 위를 저 A라는 점이 움직이는 거지. 그럼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은 이 점을, 그러니까 이 원은 사실 A가 지금 동점이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 맞지? 그럼 B를 대칭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B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 점 B 프라임이 찍히게 돼. 이제 어차피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이 항상 같은 거야. 요 길이와 요 길이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따라서 우리는 저 BP 더하기 BP 더하기 이제 AP라는 것을 우리가 뭐로 고쳐 쓸 수 있냐면 이 친구가 B 프라임 P와 같으니까 B 프라임 P 더하기 AP로 고쳐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때 이제 그럼 B 프라임에서 출발해서 Y 축이 한 점을 거쳐서 이 원 위의 점에 이제 도착하는 가장 짧은 거리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이제 저 원 위로 움직이니까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를 찾기가 곤란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원 밖의 점으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 중심을 잡고 쭉 연결한 다음에 뭐 하면 돼? 반지름을 빼주면 되는 거였죠, 맞지?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는 게 이제 이 그러니까 원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접근의 아이디어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근데 아니야. 둘 다 원 위에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원을 그냥 대칭 이동해서 풀어도 괜찮아. 사실 2년 전인가 작년인가 너희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2번 팀 부른 거 나왔었어. 원 2개 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주말에 작년 기출 풀 거 아니야, 지금 기출. 그거 할 때 대칭 이동 보면 있을 거야. 그런 게 이동해서. 자, 일단 636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기를 y는 x 직선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0,1과 그 다음에 0,2와 0,4라는 점이 있대. ABC라는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y는 x 직선 위에 점 한 점 P와 y는 x 직선 위에 한 점 Q를 거쳐서 이제 다시 C로 돌아간대. 그때 이제 선분 PQ의 길이, 저 길이가 저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Q에 대해서 PQ의 길이를 구하시게 나왔어. 결국 이제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AP 더하기 PV 더하기 이제 BQ 더하기 그 다음에 QC 이렇게 되겠군요.
이 길이의 이제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문제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니? 집중이 안 되니? 집중이 안 되면 쌤이 때려줄 수 있는데. 그렇지. 자 봅시다. 그럼 먼저 우리 이거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두 점 a와 b가 어느 쪽에 있어? 어느 쪽에 있니? 같은 쪽에 있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a를 대칭 이동해도 괜찮거든. 어차피 여기서 이것도 한번 볼래? bq 더하기 qc를 구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b와 c가 어느 쪽에 있어? 같은 쪽에 있잖아. 그럼 b와 c 중에 하나 대칭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면 내가 a를 대칭 이동하면 c도 대칭 이동해야 돼. 근데 b를 대칭 이동하면 한 번만 대칭 이동 괜찮은 거지. 괜찮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두 번째 풀 때, 첫 번째 풀 때는 뭐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두 번째 풀 때 다시 배워서 풀 때는 b를 이제 y, x 대칭 이동 시킬 거야. 얘가 0,2였으니까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얘를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b 프라임이 될 거야.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거냐면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지는 거고, 그다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일단 p 프라임 b로 b 프라임으로 고쳐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얘를 b 프라임 b로 바꿔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A에서 y는 x 직선 위에 한 점을 거쳐서 b 프라임을 찍고, b 프라임에서 y는 x 직선 위에 한 점을 찍고 c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구하게 되면 결국 A에서 b 프라임을 갔다가 b 프라임에서 c로 가는 이 길이의 이제 합의 값을 구하게 되면 저게 최소값이 될 거란 얘기지. 즉 다시 말해서 이 친구의 최소값은 AB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C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점이 뭐가 돼? 요 점이 P가 될 거고 요 점이 Q가 되겠지. 그때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교점 구하면 될 겁니다. 괜찮니?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 문제가 있는데 사실 결국은 상황을 해석하면 그냥 앞에서 했던 문제들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 몇 개를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내신에 잘 나왔어. 639번 볼게. 자 문제에서 이제 B라는 그게 있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0인 정사각형인가봐.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지? 잠깐만. BD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F라고, E라고 하지. 3대1. 그러면 우리 대각선 BD를 그리고 대각선 BD를 그리고 여기 3대1 내분점. 그러면 중점 잡고 한 번 더 등분하게 되면 여기가 3대1 내분점이 되는 거지. 여기를 E라고 하지. 그리고 이 점을 F라고, 중점을 F라고 하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BC와 CD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Q에 대해서 FP, PQ, Q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F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찍고 그다음에 찍고 이렇게 갔을 때 요 길이의 합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항상 이제 여기가 P고 여기가 Q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우리 첫 번째로 다시 내가 써볼게. FP 항상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먼저 이거 둘이 최소가 될 때를 먼저 생각하자.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P가 이제 이 BC 직선 BC 위를 움직이잖아. 그러면 F와 Q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같은 쪽이지. 그러면 F와 P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당연히 누굴 대칭 이동시키겠어? F가 정점이야. 그럼 정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지.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으면 동점도 대칭 이동시키는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동점을 아까 이 A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됐지? A가 움직이는 원 전체를 대칭 이동시켜야 돼. 그러면 거기 위에 있다고 해버리면 조금 만족하게 대칭 이동된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 이 그 Q를 대칭 이동하려면 이 성분 전체를 대칭 이동해야 되는데 그건 이 문제에서 좋은 접근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우리는 F를 대칭 이동시키자. 저기서 잘못 써버렸네. 그래도 합시다. 여기가 F를 대칭 이동시킨 점 F 프라임이 될 거야. 조금 쉴 거야. 졸리면 드십시오. 이것도 있어. 일단 이제 빨리 먹어. 왜? 껌이 좋아? 아니 그건 먹는 게 더 좋을 거야. 이해가 좋습니다. 그건 쉬어.
혹시 싱거운 못 먹어? 오늘 둘 다 먹었어. 그래. 예은아 혹시 너도 졸리니? 너도 싱거운 거 먹을래? 저도요. 자. 예은이도 졸려? 네, 오늘 쌤이 목소리가 약간 가버렸네. 자 봅시다. 좀 쉬지. 좀 쉬지. 안 쉬어? 많이 쉬던데? 아니 안 쉬어? 너무 죽였겠네. 근데 안 쉬어요? 좀 있으면 쉽니다. 그 안에 가셔. 안에 가시구나. 그런가? 이거 쌤 이번 건 안 먹어봤어. 지난번 건 먹어봤는데. 아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같아. 약간 달라. 그러니까 회사가 다르더라고. 같은 둘 다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 맞는데 맛이 디자인 달라. 맛도 약간 달라. 아 아니 그 뭐지? 그 전에 약간 달라. 약간 달라. 더 쉬어. 저 늦게 더 쉬어? 이게 더 쉬어요. 이게 더 하는 게 쉬어? 더 맛있어. 전에 거는 더 비싼 거야. 그거 올리브영에서 8,000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그때 이벤트 할 때 1+1으로 팔더라고. 그래 내가 딱 한 거지. 자 일단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점이 이 길이가 20이고 이 길이가 20이니까 요 길이 얼마가 되겠어? 10이 되겠지. 가운데니까 센터니까 지금 요 길이도 얼마가 돼? 그림 좀 삐꾸지만 10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 상태가 된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번에 이 두 개를 볼 거야. 이 두 개. 요 두 개를 볼 거야. 요 두 개. PQ 더하기 QE가 이제 최소가 될 때를 찾는 거야. 근데 지금 P랑 E랑 Q를 봤을 때 지금 사실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점은 Q거든. Q는 어디 위를 움직여? G랑 Q는 어디 위를 움직여? 아니 C, D 위를 움직인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니? 선분 CD 위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CD에 대해서 P와 E는 무슨 쪽? 같은 거. 같은 쪽 이렇게 되자고 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하나를 대칭 이동하자고. 근데 P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나머지 전체가 대칭 이동해야 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든. 그리고 E는 정점이잖아. 지금 E를 대칭 이동시키고 싶은 거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얘는 중점이라서 그냥 편하게 했는데 만약 얘는 조금 불편하면 여기다가 정사각형 하나 더 그려요. 한 칸을 더 그리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정확히 여기 3대1 내분점, 1대3 내분점 여기가 대칭 이동된 점 E 프라임이 되겠지. 괜찮니? 물론 이제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전체 길이가 10이었잖아.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4분의 1. 10의 4, 20이었네? 오, 쌤이 잘 봤어. 20이었네? 20의 4분의 1이 얼마지? 오, 맞네. 잘했어. 자, 사실은 쌤이 잘못 숫자를 10으로 봤어. 오,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 물론 이 길은 당연히 오겠지. 얘는 정사각형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이 친구는 F'P로 바꿔 쓸 수 있고 이 친구는 QE'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경로는 F'에서 출발해서 이 선분 BC의 점 P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E'으로 가는데 선분 CD 위의 점 Q를 거쳐서 이제 E'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 이렇게 가라는 얘기지. 그럼 최단 거리는 뭐야? 쭉 갔을 때 이때가 이제 최단 거리가 되겠지. 저거 길이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지.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여기서 마저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 어차피 이제 여기까지 길이가 10이었을 거거든. 따라서 이 길이가 5가 될 거고 이 길이가 5가 될 거라는 걸 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로 길이가 15가 되고 이 세로 길이가 25가 되어서 이제 피타를 쓰게 되면 저기 F', E'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조금 불편하면 좌표를 도입해서 풀어도 괜찮아. 근데 이제 기하적으로 푸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빠르긴 할 겁니다. 좀 쉬어? 아니요. 아직 오 괜찮아. 강한다는데. 여기 어떤 홍보하는 거? 인기 좋겠다. 자 봅시다. 640 갑시다. 640. 자 640은 지금 이제 문제가 조금 이제 독특한데 여기 이제 폭이 20m짜리 도로가 있고 도로 20m. 물론 약간 과장해서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도로가 있고
그다음 학교와 도서관이 있는데 학교가 여기 이렇게 있고 학교.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 여기 있습니다. 도서관. 근데 보니까 정동쪽으로 800m, 정남쪽으로 620m 떨어진 곳에 이제 도서관이 있대. 그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 도서관을 갈 때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요. 근데 이 경로의 이제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아니, 경로의 최소값을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야. 괜찮니? 자, 근데 이 길이만큼 무조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저 아래로 정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항상 직선거리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 때문에 그림이 불편하게 그려지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학교를 요거만큼 똑같이 이렇게 내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무슨 사각형이 그려지지? 요 길이가 20이 되었어. 그리고 이게 정남쪽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평행한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사각형을 뭐라고 부르지?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지. 그럼 평행사변형이 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이의 합이나 이렇게 가는 길이의 합이나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어차피 얘는 이제 고정된 값이니까 결국은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까지 도착하기 위한 이제 최단 경로를 찾으면 되겠지. 그럼 최단 경로는 뭐야? 그냥 직선 코스지. 그래서 쭉 직선으로 가는 요 경우가 이제 가장 길이가 짧을 때가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800이었고 여기가 600이 될 테니까, 왜냐면 620에서 20을 뺐으니까. 그러면 이제 3대 4대 5가 되어서 이 길이가 이제 1020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1000이 되고, 쏘리 1000이 되고 여기 20을 더해서 최단 거리가 1020다 이렇게 하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버렸어. 괜찮아? 형님도 잘 이해하고 있어? 형님 좀 많이 쉬어? 괜찮아? 이거 아닌데요? 안 쉬어? 아예? 안에 아무것도 없어. 없다고? 지현이도 아무것도 없어 안 해? 뭐가 있는데. 아니 약해? 그 가로. 그러니까 원래 그 이게 좀 더 다음에는 조건 사게. 비싸더라고. 자, 원래 이게 싼게 비싼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자, 여튼 자, 그러면 다리 위치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 다리 위치는 우리 이거는 이동해버렸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를 잡아요. 다리가 아니고 횡단보도. 횡단보도.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되겠지, 정확히. 오케이, 그러면 이거랑 다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평행선이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횡단보도가 위치해야 되는 그 지점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결정하려면 이게 여기로부터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 이런 정보까지 줄 거야. 근데 너희 앞에 서서 보면 알겠지만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을 때는 좀 보인다? 아니, 다 보는 건 아닌데 지금도 살짝 보니까 표가 집중을 안 하더라고. 다 보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선생님 놓칠 때도 있는데 꽤 보이긴 해 정말로. 맞지?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 641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641번으로. 최단 거리는 이제 변형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좀 경험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율아, 네? 잘 이해하고 있니? 네. 현이는? 저는 응? 그래. 그러면 봅시다. 여기가 지금 45도인데 우리가 여기서 3,1인 지점에 A라는 점이 있대.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삼각형을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하여튼 뭐 B와 C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최소가 될 때 이제 그 성분 BC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 요구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이제 C의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지, 쌤이? 이거 볼 때? 어떻게 했지? 처음 뭐부터? 이게 최소가 될 때를 먼저 해석하자고 했지. 근데 지금 B가 동점이잖아, 맞지? 그러면 A와 C가 뭐를 확인했지? 같은 쪽을 확인했었지, 맞지? 그러니까 A와 C가
B 입장에서 같은 쪽이야. 그럼 누굴 대칭 이동할까? 어쨌든 C는 동점에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A를 대칭 이동하자. 그러면 A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A'이라고 하고 얘는 3,-1이 되고 얘가 3,1이었으니까 괜찮지?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무조건 같은 거야. 아, 그러니까 얘는 A'B라고 바꿔 써도 괜찮다는 거지. 괜찮? 아이고야. 두 번째 턴. 그럼 어떻게 해? 이제 누가 동점이야? C가 동점인 거야. C가 이 위로 움직이잖아, 맞지? 근데 B와 A가 무슨 쪽? 같은 쪽.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자고? 같은 쪽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하자. 누굴 대칭 이동하겠어? A를 대칭 이동하겠지. 오케이. A를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1,3이 되겠네.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하라. 방금 넌 이번에 각도가 15도 정도 나잖아. 자, 재미난 거야 이거는. 재미난 거야. 재미없었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낮았잖아. 아, 멍 때리는 각도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자, 여튼 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뭐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아니 A'에서 X축 위의 점 P를 거쳐서 Y는 X직선 위의 점 C를 거쳐서 C에서 이제 A2'으로 도착하는 거지. 그럼 뭐야? 직선거. 얘가 최단 거리가 되겠네. 그러니까 괜찮니?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이 두 점을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뭘 구하고? Y는 X축과 교점 찾고 X절편 구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맞죠? 그렇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대칭이동을 이용한 최단 거리를 다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하겠습니다.